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아이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제주도의 보습학원 원장, 그게 지금 제 직업이에요. 저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서울에서만 쭉 살아왔고요. 인생을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여기서 정 여사님을 만나고 나서는 제 생각이 바뀌게 되었죠. 교사로 또 학원 선생님으로서 쌤님처럼만 살아온 저에게 여사님은 인생의 다른 재미를 알려주시는데요. 정 여사님과의 시간 때문에 제주도에서의 생활이 참 마음에 들어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지금 저는 정 여사님하고 아주 뜨겁게 연애 중이거든요. 젊은 여성들 못지않게 매력적이고 배려심도 넘치는 정 여사님과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이에요. 아직 미혼이고요. 제주도에 내려와서 보습학원을 차린 지는 2년 정도 되어 가네요. 가끔 지인들이 저에게 묻곤 해요. 어쩌다가 서울에서 교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제주도까지 가게 되었냐고 말이죠. 사실 서울에선 꽤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만 해도 꿈이 컸죠. 공립학교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만의 교실을 꾸려가는 그런 평범하지만 간절했던 꿈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꿈만 같지 않았어요. 임용고시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몇 년을 도전했지만 번번이 미끄러졌죠. 시험이라는 게 단기간에 결판이 나지 않으면 이후로는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스스로를 좀먹게 하더라고요.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저는 결국 공립학교 교사가 되는 꿈은 접게 되었고요.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6년을 보내게 되었어요. 비록 원했던 공립학교의 교사는 아니었지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것도 나름의 보람이 있었어요.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물론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찜찜함은 제 마음에 계속 남아있기는 했죠. 그래도 그런 것들은 괜찮았어요. 아마 전 여자친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서울에서 교사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기간제 교사 월급은 솔직히 넉넉하지 않더라고요. 교사가 안정적인 직업이기는 했지만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와 신혼집 문제로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이 직업에 대해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죠. 교사 월급이야 뻔하잖아요. 집값 쓴 날이 갈수록 치솟고 모아놓은 돈은 턱없이 부족했고요. 꼭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싶다던 여자친구의 말에 저는 답을 해줄 수가 없었죠. 평범한 집안 출신의 교사 월급으로 빡빡하게 살아가는 걸 알면서도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해오는 여자친구와 나중에는 싸움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5년을 교제했고 양쪽 집안의 인사도 다 드릴 만큼 깊은 사이였지만 끝내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헤어지고 1년쯤 지났을까요? 그녀가 약사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아파트 노래를 부르더니 돈 많은 남자를 만났구나 하면서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는데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놈의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무렵 저는 기간제 교사 일을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학원 강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던데 기간제 교사직을 때려치우고 돈이나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퇴직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요.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녀석에게 연락을 받았죠.
그 친구는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지내는 녀석이었는데요. 서울에 일을 보러 올라왔다면서 시간 되면 얼굴이나 보자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안부도 묻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교사를 그만둘 생각이라는 얘기까지 털어놓게 되었는데요. 친구 녀석은 안정적인 교사를 왜 그만두냐면서 놀라는 눈치였죠. 그러면서 그만두면 무슨 일을 할 거냐는 질문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아이들 가르치는 학원을 열어서 돈이나 많이 벌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 녀석은 그간 있었던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진심인 걸 느꼈나 봐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지쳤지? 그러지 말고 제주도로 내려와. 제주도에도 애들 많아. 잘만 가르치면 돈을 쓸어 담는다더라. 사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웃어 넘겼어요. 당연히 서울에 학원을 열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간 친구의 이야기가 계속 뇌리에서 맴돌았고요.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남들은 여행 삼아 놀러가는 제주도에 살면서 돈도 괜찮게 벌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죠. 그래, 한번 내려가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저는 몇 달 후에 정말로 제주도에 작은 보습학원을 열게 되었죠. 처음에는 학원이 잘 될지 확신이 없었어요.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만 했지 학원 운영은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홍보며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 수납까지 모든 것들이 제 손을 거쳐야 했어요. 그래도 운이 좋았던 건지 제 학원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죠. 서울에서 교사를 했다는 제 이력은 이곳에서는 나름 학부모들에게도 어필이 되는 듯 했어요. 몇 달 만에 교사 월급을 훌쩍 넘어서는 수입을 벌게 되었고요. 통장 잔고를 보면서 진작 학원 일을 했으면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는데요.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처럼 여유가 생기니 그동안 미워했던 전 여자친구도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제주도에 와서 학원을 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 인생이 달라진 건 꼭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바로 제 인생의 소울메이트 같은 정 여사님을 만나게 된 게 정말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죠. 학원이 안정이 되니 슬슬 저도 여유를 찾게 되었고요. 기분 전환도 할 목적으로 동네 모임에도 나가면서 사람들을 사귀게 되었죠. 지금까지 몇 개의 모임에 나가봤던 것 같아요. 어떤 모임은 저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두 번 나가고는 안 나가게 된 모임도 있었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모임은 제주 올레길 걷기 모임이었어요. 생각을 정리할 게 있으면 혼자 산책을 가는 것도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때로는 누군가와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원은 오후에 문을 열다 보니 아무래도 오전 시간에 한가할 때가 많은데요. 오전에 한두 시간 걷고 오면 운동도 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모임에 나가보기로 한 거죠. 처음 갔을 때는 저를 포함해서 7명이 모였는데 다들 저보다 연배가 있는 분들이었어요. 오전 시간에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날 겸 해서 나오신 분들이었죠. 제주도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들 저보다 제주도에서 오래 사셨거나 제주도 토박이인 분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숨은 맛집이나 좋은 여행지를 많이 추천해 주시기도 했죠. 덕분에 혼자서는 가보지 않았던 좋은 길도 알게 되었고 모임에 나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 달쯤 그 모임에 나갔을 때였는데요. 그날 모임에서 바로 정 여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사님은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요. 160 정도의 키에 안경을 쓴 모습이 아주 귀여워 보이는 분이었죠.
원래 이 모임에 오래 나오셨던 분인데 최근에 서울 자녀들 집에 다녀오느라 오랜만에 모임에 나오셨던 거죠. 정 여사님은 귀여운 외모만큼이나 성격도 아주 쾌활하신 분이었어요. 저는 사실 낯을 조금 가리는 편이라 사람들하고 처음에 쉽사리 친해지지는 못하는데요. 정 여사님은 모임에서 저를 처음 봤다면서 먼저 저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이 모임에 젊은 남자가 나온 게 오랜만이라 너무 설렌다는 농담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서울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일이며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된 이야기 등을 털어놓게 되었죠. 그러다가 동네에서 작은 보습학원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학원이 본인 집에서 가깝다면서 엄청 반가워하셨어요. 동네 주민을 만나서 좋다면서 다음에 시간 되면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하셨죠. 정 여사님은 저하고 집도 엄청 가까웠어요. 약간 과장하자면 엎어지면 코 닿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그날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정 여사님하고 함께 했어요. 그리고는 오후에 학원에 출근을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시간 정도 걸으면서 온통 제 이야기만 한 것 같다는 생각이요. 정 여사님이 편하게 대해주셔서 그랬던 건지 처음 만난 건데도 제 이야기를 많이도 털어놓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다음 걷기 모임 때도 자연스럽게 정 여사님하고 함께 걷게 되었어요. 지난번 모임 때 제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은 것 같다고 그날은 정 여사님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는 말을 했죠. 여사님은 다 늙은 아줌마 이야기가 궁금할 게 뭐 있냐고 말은 했지만 하나씩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여사님은 원래 고향이 제주도이고 서울에 있을 때는 작은 회사를 다녔다고 했어요. 5년 전에 남편이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오신 거라고 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바쁘게만 살았던 게 후회된다면서 인생은 젊을 때 많이 즐겨야 한다고 저에게 눈을 찡긋하셨죠. 너무 샌님처럼 지내지 말라고요. 겨우 2번 만난 사이였지만 여사님이 보기에도 제가 교사 티를 못 벗은 샌님 같은 느낌이 있었나 봐요. 아무튼 여사님은 선생님 느낌도 나고 사람이 반듯해 보인다면서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딸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농담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여사님은 아들만 둘을 두셨더라고요. 둘 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자리를 잘 잡고 있다고 저를 보면 아들 같기도 해서 더 좋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2번 정도 걷기 모임에서 정 여사님을 더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꽤 가까운 동네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연락처도 주고받기는 했는데 혼자 사시는 여사님에게 남자인 제가 연락해서 보자고 하기는 약간 부담스러워서 따로 먼저 연락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에 처음으로 정 여사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죠. 여사님은 맛있는 걸 했는데 너무 많이 했다면서 같이 점심 먹게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되도록 빨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빨리 오라는 거 보니 국수를 삶으셨나 보다 했어요. 저는 혼자 살기는 해도 집에서 밥을 잘 해먹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대충 때우려던 참이었는데 잘 됐다 싶었죠. 그래도 처음 여사님 집에 가는 건데 빈손으로 가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저는 곧바로 가까운 마트에 달려가서는 와인 한 병하고 롤휴지를 사들고 여사님 댁으로 가게 되었죠. 여사님은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뭘 이런 걸 샀냐면서 반가워하셨어요. 제 예상이 맞았어요. 여사님은 고기국수를 잔뜩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면 요리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여사님은 요리 솜씨가 있으셨어요.
저는 연신 맛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고기국수를 2그릇이나 해치웠죠. 여사님은 본인이 해놓은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는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셨고요. 저는 여사님 앞에서 고기국수를 2그릇이나 비우는 먹방을 보여드렸죠. 역시 한국 사람은 같이 식사를 해야 더 가까워지는 법인가 봐요. 여사님이 내놓으신 과일까지 후식으로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분위기가 정말로 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색할 줄 알았던 첫 방문이었는데 생각보다 여사님하고 단둘이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죠. 남편도 본인이 해준 국수를 참 좋아했다는 이야기도 하시면서 제가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늘 혼자 밥 먹는 게 가끔은 외로울 때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종종 집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셨어요. 그러려면 음식값이라도 드려야겠다는 이야기를 살며시 했는데요. 여사님은 그렇게 정없이 돈으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걸로 자기를 즐겁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순간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 있는데 여사님은 자기에게 영어를 가르쳐줘도 좋고 아니면 저녁에 산책 친구 해줘도 충분히 음식값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 말을 듣고 멋쩍게 웃는 저에게 여사님은 시간 되면 같이 잠깐 동네 산책이라도 하자고 하셨고요. 그 전에 설거지를 후딱 해놓겠다고 일어나셨죠. 저는 그냥 손 놓고 앉아있기 뭐해서 부엌으로 따라가서는 설거지를 하시는 여사님 말동무도 해드리면서 여사님을 도와드렸는데요. 여사님은 그런 저를 보고는 참 다정해서 여자들이 좋아하겠다고 씩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뭐 하냐고 아파트 마련할 돈이 부족해 결혼 파토난 거 아시지 않냐고 푸념하듯 말을 했죠. 여사님은 그런 소리 말라면서 남자는 여자한테 이렇게 다정하게 해주고 밤일만 잘하면 만점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밤일을 잘하면 된다는 이야기에 민망한 기분이 들어 살짝 얼굴이 붉어졌는데요. 제가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우스웠는지 여사님은 다 큰 성인이 뭘 그렇게 부끄러워하냐면서 웃으셨죠. 우리는 그렇게 다정하게 설거지를 마치고는 동네를 가볍게 산책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저는 종종 여사님 집에 가서 점심을 같이 하게 되었고요. 걷기 모임에도 함께 다녀오면서 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종종 학원을 마친 늦은 시간에 함께 산책을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제주도의 밤 풍경은 정말 볼 때마다 예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여사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대화를 하는 시간들이 즐거워서 언젠가부터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저를 발견하기도 했어요. 여사님도 저하고 보내는 시간이 즐거우셨는지 제가 일 마치고 연락하기만 기다렸다고 눈 빠지는 줄 알았다면서 농담을 하시기도 했죠. 그렇게 여사님하고 꽤나 가까워진 어느 날이었는데요. 그날도 학원을 마치고는 여사님하고 밤 산책을 하던 중이었죠. 매번 여사님 집에만 갔지 저희 집에 여사님이 오신 적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사는 모습이 궁금하다면서 여사님이 저희 집을 구경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산책을 마치고는 여사님을 모시고 저희 집으로 가게 되었죠. 누가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집안이 엉망이기는 했어요. 책상이며 소파에 수업 준비하던 책들이 널브러져 있어서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사님은 온통 아이들 학원 교재로 가득한 집을 보시고는 본인은 지적인 남자에게 끌린다면서 저에게 매력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그날 처음으로 제 손을 살짝 잡으셨어요. 항상 쾌활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말끝을 흐리시더라고요. 순간 여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도 여사님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어렵게 먼저 그런 속마음을 이야기한 여사님을 민망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는 같은 마음이라고 여사님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사님을 제 좁은 방으로 모시고 들어갔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여친하고 헤어진 이후로는 워낙 오랜만에 생겨버린 썸씽이어서 엄청 심장이 두근거렸죠. 그건 여사님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우리는 서로 부끄러워하기는 했지만 천천히 사랑을 나눴고요. 한 번 사랑을 나눈 이후로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여사님은 남편이 살아생전에도 2번 연속으로 자기를 안아준 적은 없었다면서 부끄러워하셨어요. 그런 여사님의 모습이 참 예쁘고 사랑스럽게 느껴졌죠.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고요. 너무 오랜만에 힘을 쓴 밤이어서 그랬는지 저하고 여사님 모두 다음날 늦잠을 자게 되었네요. 아침까지 여사님은 제 팔베개를 하고는 안겨 있었죠. 다음날 어색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정한 연인처럼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죠. 점심은 여사님 집으로 넘어가서 먹게 되었어요. 저희 집 냉장고에는 음료수 빼고는 먹을 게 없었거든요. 처음 밤을 함께 보내고 여사님이 만들어준 음식은 역시나 고기국수였어요. 전날 밤에 힘쓰느라고 고생했다면서 제 국수에 고기를 가득 담아 내주셨죠. 그날 먹어본 그 국수가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국수였어요. 그 후로 여사님하고 저는 다정하게 연인처럼 지내고 있어요. 바깥 음식을 많이 사 먹는 건 건강에 안 좋다면서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게 얼마나 신경을 써주시는지 몰라요. 또 수업하면 말을 많이 해야 하니까 목 건강도 챙겨야 한다면서 배도라지 차를 챙겨주시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수업이 없는 날은 제주도 곳곳을 함께 여행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물론 걷기 모임도 꾸준히 같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연인처럼 밤이면 사랑을 나누는 것도 빼먹지 않고요. 정 여사님을 만나고 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언젠가부터 제가 조금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평생 일이라고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만 해와서 스스로도 늘 점잖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고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사님 덕분인지 제가 달라진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컴퓨터로 학생들 수업 자료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속옷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요. 커플들이 특별한 날 입는 약간 야시시한 스타일의 속옷 광고였죠.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문득 여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용기였는지 저는 사이즈를 대충 가늠해서는 주문을 했고요. 여사님에게 선물이라면서 저랑 데이트할 때 입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선물 포장을 열어보고는 여사님은 남사스럽다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남사스럽다고는 했지만 고맙게도 그날 밤 그 속옷을 입어주셨더라고요. 그런 여사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날 우리는 더 진하게 사랑을 나누게 되었네요. 그렇게 스스로 교사, 학원 선생님이라는 가면을 쓰고는 점잖은 채 살아온 제 모습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요즘 저는 여사님께 애정 표현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남의 이목이나 제 체면을 생각하기보다는 순간을 즐겁게 만끽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중이죠. 물론 여사님도 저 때문에 나이 먹고 생각지도 못한 호강을 해본다면서 늘 저에게 고마워하세요. 음식이며 마시는 차며 늘 저부터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주방에서 저를 위해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여사님을 보고 있자면 이런 게 행복이고 사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답니다. 요즘 제주도에서의 제 인생이 너무 만족스럽네요. 모두가 여사님과의 인연 때문인 것 같아요.